자, 대기업과 정당까지 침투.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21세기 지금 이 상황에서 간첩이라니. 이 간첩 활동 혐의로 충북 지역의 활동가들이 구속이 됐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야기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가의 탈을 쓰고 매국적 간첩 행위를 벌여왔던 일당이 구속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들은 문재인 캠프의 특보단으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 활동이 이루어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장혜찬 평론가한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F-35A, 그러니까 스텔스 전투기 도입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반대 활동을 하고, 거기다가 정치권, 정당까지 침투를 해서 어떤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뭡니까, 이거 도대체? 네, F-35A 우리가 도입했는데 이건 미국이 아무데나 파는 전략 자산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취급되는 물건이고,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항공 전력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렵게 동맹국이기 때문에 도입하는 큰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이제 청주에 있는 공항 등에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이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일부 확인된 공작금을 건네받은 2만 달러 규모의 공작금 건네받은 정황도 발표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이 혐의자들이 여당의 중진 의원들과 접촉됐다, 관련된 사진 자료들도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 검찰총장 재직하던 당시에 이들이 주도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광고를 실는 모금 운동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보 영역이나 정치 영역, 사법 영역에 다 일일이 개입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겁니다. 간첩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죠. 이런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도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시민단체 운동가, 활동가의 탈을 쓰고 활동했다는 게 너무나 큰 충격이고요.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도 많을 텐데 이번 사건이 특히 20대, 30대에게 저는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말로는 지금 평화 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도 폭파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북한 지령받아서 암약하는 간첩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게 2030이나 MZ세대에도 큰 충격을 줄 것 같고, 이 논란에 대해서 사실은 어쨌든 이분들이 여당 의원들을 주로 만났던 건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관련이 있다고 지금 단계에서 볼 수 없지만 여당이나 청와대 차원에서 또 대통령 캠프에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지 지금 청와대 입장을 보면 말할 가치도 없다, 언급할 가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국민적 의혹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압수수색에서 밝혀진 보고서 그리고 지령문의 양이 한 84건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많은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그 지령문 안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긴 겁니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지금 얘기한 F-35 같은 거죠. 아까 F-35가 왜 중요한지를 얘기를 했는데 2017년에 미국이 B-2, F-22 이렇게 해가지고 평양 근처까지 갔어요. 거기서 핵폭탄 하나 떨어뜨렸다 그러면 사실은 전쟁이 충분히 나오고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이 사실 그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북한이 당혹스러워했던 건데 그런 스텔스 기능의 전투기를 우리가 보유하는 것은 북한에겐 굉장히 큰 군사적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우리가 간첩은 통상 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또 우리가 지금 약간 충격적인 건 뭐냐면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들까지도 이제 포섭의 대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공식화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정책 의사결정의 체제에 그들을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USB에 이 80건 가량의 어떤 지령문 이런 거 보고문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이 됐는데 그 USB가 이 돌돌돌 말려가지고 이불 안에 이렇게 밀봉돼가지고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거지만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북한과의 대화 굉장히 중시하죠.
하지만 이 문제는 또 간첩 문제를 간첩 문제대로 또 다르게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고 모든 부분이 더 확대 수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모가 조금 있으면 더 드러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 활동가들이 이 피로 충성맹세를 썼다 이런 것도 한 조간에 나오더라고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충성맹세 혈서 내용을 보면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참 황당무계합니다. 제가 별로 읽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읽지 마십시오.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혈서를 쓰면서 자기들끼리 소속감을 다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안타까운 건 우리 정치권이 김경수 전 지사 드루킹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이런 불순한 세력의 접근에 아직까지 많이 취약하구나. 심지어 이들이 사진 찍은 여당 중진 의원들 지금 언론 보도에서 공개되고 있는데 물론 지지자고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생각했으니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외에 어떻게 같이 협조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말씀들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단체로 위장한 간첩들이 이 주요 정치인 또 여당의 거무들과 손쉽게 접촉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안이나 자기들의 어떤 생각, 자기들의 활동 방향을 보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제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뭐 드루킹 같은 범죄자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식의 사상이 조금 의심되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걸러내기 위한 정치인들 나름의 경각심이나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활동이 어쨌든 국정원 수사에 의해서 전모가 드러난 만큼 시민단체나 시민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뭐 반미운동하거나 이 미군 철수하라는 운동하는 분들 많아요. 네. 그분들이 다 이렇지는 않겠죠. 다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제 지켜보게 됐으니만큼 시민 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자정작용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민감한 내용이니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 뭐 정치권에서 어떻게 됐다, 정치권과 어떻게 포섭이 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또 재판 중인 상황이고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지 뭔가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또 반론도 있다는 점, 좀 다시 뒤에 다루긴 하겠지만 반론도 있다는 점 저희가 명확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구속영장에 담긴 내용들을 좀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에 침투해라 이런 내용 말고도요, 교수님. 네. 대기업 계열사의 노동 현장을 장악해라 뭐 이런 내용까지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기업과 노조들과의 어떤 관계가 사실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런 네. 어떤 이 균열점이 거기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균열점을 더 확대해가지고 사회의 어떤 불안정성을 좀 조장하려는 그런 의도가 사실 북한에게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북한 같은 경우는 완전한 실패의 국가입니다. 과거 같으면 뭐 북한의 어떤 전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달리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고 생각들도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 속에서 북한은 뭐 전 세계가 인정하는 실패의 국가, 우리의 대화의 대상이기도 하고 네. 많은 협력이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사실은 누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그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의 어떤 뭐 노력 여하에는 상관없이 사실은 그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의 효과는 저는 거의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북한 측 지령이 굉장히 좀 알려진 것만으로는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내용이. 지금 보시면 북지령문 2019년 11월 17일 날 나온 지령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검찰 개혁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순전히 국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인 것이고 또 보면 2020년 2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동정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지령문이 있었다. 이렇게 수사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북한이랑 만약에 북한이 맞다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지령을 내린 걸까요? 이 영장 청구서 보면 이런 지령문도 암호화 파일로 전달됐네요. 지난 4월 5일에 2020년 4월 5일에 4월 총선의 기본 목표는 친미 우익 보수 세력 확고히 제압, 진보 민주 개혁 세력 압도적 승리 이룩. 이런 우리 국내 정치 총선에 깊숙이 개입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취재를 통해서 알려진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라는 점. 영장 청구서안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검찰에서는 이 정도 혐의를 확인했다는 뜻이겠죠. 물론 재판은 또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북한이 대한민국 국내 정치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더군다나 북한 입장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진보 정치 세력이 정치적으로 득세를 해야만 자신들과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는데 유리하다는
정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북한의 이런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진보 정치 세력이나 민주당 보고 책임지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북한이 왜 이렇게까지 지령을 내리고 간첩들에게 공작금을 전달하면서까지 민주당과 같은 진보 정치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라고 지시했는가? 그럼 그간의 어떤 민주당이 보여왔던 대북 정책이 지나치게 북한의 입장에 맞게 유화적이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이 외교 정책 노선 차원의 점검은 우리가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개입 당연히 차단해야 되고요. 아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억울할 겁니다. 그 억울함을 해소하는 길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말할 가치도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대선 캠프 특보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지, 누가 추천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책임이 없다는 걸 네. 증명하는 게 그 억울함을 해소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청주 지역의 활동가들 기소된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 이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해서 공안몰이하는 것이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박지원 원장이 있는데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긴장을 이제 더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사 결과를 냈다는 것은 이들의 주장, 공안몰이다. 이렇게 치부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한 물증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 국정원이 남북관계 긴장관계로 갈 수 있는 이런 간첩 사건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분명히 어떤 증거 중심으로 해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권 반응도 지금 계속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건 안보가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건 또 철진한 정치 공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안보가 붕괴됐다 정도까지 갈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하는 간첩이 존재했다는 걸로 우리가 충격은 다 받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우리의 안보가 무너졌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가 이런 어떤 간첩 사건을 더 철저하게 아마 수사해서 전모를 밝혀낼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사실 안보를 더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이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을 정치적인 어떤 공세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 탄핵 촉구를 위한 어떤 모금 활동에 있어서 좀 개입된 측면이 있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간첩으로 의심받고 있는 혐의자로 지목된 활동가들이 지역 신문 등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윤석열 후보 과거 검찰총장 당시에 탄핵해야 된다, 탄핵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싣자면서 모금 운동을 전개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검찰 개혁 통과시켜야 된다. 어떻게 보면 검찰이나 윤 전 총장과 상당히 이 관여가 많이 돼 있는 부분에서 정치적 활동을 뚜렷하게 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간의 어떤 윤 전 총장을 비판해왔던 시민단체의 목소리나 일부 광고나 모금 행동의 배후에 북한의 지령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수사하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충격적인 간첩 의혹 사건의 전말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